일가족 4인이 공통적으로 피해와 협박을 받고 있고 6개월 이상 지속됐다라는 사례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정보보안센터 사이버위협대응팀 홍석원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그 침해 사고나 이상 행위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안센터에 알리는 그런 소통 체계가 있는데요. 영업 담당자로부터 고객이 해킹당한 피해가 있다라는 식의 메일을 접수를 받고 나서 도통 사실 메일이 이해가 안 가게 돼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아이폰 핸드폰이 잠기는 증상, 잠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탕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적어서 협박을 하는 게 동반이 됐었고,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것들이 변경돼 있다든가, 내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이 온다든가, 신규 핸드폰을 막 샀지만 내가 쓸 수 없는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단기간 내에 핸드폰을 되게 많이 바꾸셨었어요. 가족 4인이. 내가 고객하고 직접 소통을 해봐도 되냐라고 얘기를 한 뒤에 우선 어머니랑 먼저 통화를 했고요. 일단 불신에 대한 목소리가 잔뜩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타사에서도 내가 이게 해결이 못하고 U+로 도망치듯 왔는데 너희라고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깊게 개입돼도 될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당시에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그 후폭풍이 저한테 올 수 있거든요. 아버지셨던 분이 저한테 통화하기를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절실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입을 처음에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그분들은 내 핸드폰이 해킹당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계속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고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 잠그는 거 말고는 없다. 송금을 했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냐라고 물었을 때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장기간 동안 그래 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해보자 라고 얘기를 안심을 시켰고, 일단 증상을 봤을 때 이 잠금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가 일단 저도 궁금했고, 문득 이 분실 신고라는 게 있잖아요. 기기마다 분실 모드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분실 모드를 하면 핸드폰이 잠기는구나를 알게 됐고,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서 쓰잖아요. 같은 계정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가족이 동시다발적으로 기기가 잠기거나 아니면 협박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그러면 이들이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탈취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 계정을 발급받아서 기기에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약간 그런 수학 문제 푼 듯한 그런 시원함이 있죠. 시원함. 플러스에서만 업계 1위로 하고 계신 업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전화로만 순수하게 사기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감소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 많이 됐다는 뜻이겠죠.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할 때 신뢰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려고 연출하거든요. 악성 앱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서 추적을 하게 됐죠. 저희가 추적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보이스피싱 관리자 페이지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기능들을 확인해 본 결과, 도감청은 기본적으로 악성 앱들이 가능하고요. 감염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비치는 앞뒤 화면이 보이스피싱 관리자 쪽으로 전송이 돼요. 악성 앱이 감염이 되면 내 핸드폰에 가짜 통화 에이전트를 설치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2로 통화를 내가 눌렀고 그쪽으로 전화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번호로. 그렇기 때문에 감염 대상자들은 내가 경찰하고 통화를 직접 했어
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한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유플러스 고객들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번호들을 추출해서 경찰청에 메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성앱 감염 알림이라는 카카오톡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많이 하는 경찰 직원분들도 유플러스 써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자괴감을 먼저 갖고 있고요. 스스로가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주변인들한테도 알리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알려야 합니다. 일단 먼저 의심이 들 경우에는 주변인들한테 먼저 알려야 하고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도중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한테 알려서 피해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집에가 혼자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유플러스에서 보안 안심 매장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운 파출소를 가든지 아니면 유플러스 매장을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찾은 게 보이스피싱 100%를 다 커버하고 있진 않지만 산술적인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사건 접수되는 거에 약 23%에서 25%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누가 제 자리에 있었어도 저와 같은 일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